지난주에 그 핀비즈 그 퍼포먼스 있잖아요. 일주일간 퍼포먼스 보면, 네. 메타랑 여기 지금 더 빠졌는데 이게 이 두 개, 어, 상당히 상당히 이제 방어를 잘했다. 그러니까 특히 애플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거 빼고 보면은, 이게 지금 오늘 게 포함된 것 같은데, 지난주 거 보면은 한 주 동안 이 둘이 좀 잘한 모습이고요. 음, 전반적으로 이제 다른 쪽, 그러니까 애플은 먼저 빠져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빠지는 느낌이죠. 그리고 테슬라는 미리 좀 오른 거 이제 다 빠지는 느낌이었고, 아마존은 이제 반독점, 여기도 이제 구글도 약간 반독점에 걸리는 느낌이고, 네, 그런 흐름이었다는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어, 나름 이제 이 애플이나 메타는 이 중에서도 약간 방어적인 성격의 느낌이 강하다. 어,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왜냐면 뭐, 뭐 주식 안 좋다고 뭐 SNS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것 네, 같죠. 이것도 이제 뭐 애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나름 제가 봤을 때 얘 둘은 여기 중 7개 중에서도 방어적인 느낌이 강하다. 그 이제 그냥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원래 예전에 과거에 메타가 가치주로 분류가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음, 최근에 이제 뭐 AI가 있어서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좀, 음, 좀 상당히 방어적인 음, 느낌이 세다라고 좀 음, 보고요. 음. 그다음 아까 10월이 좋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 이제 뭐 7월까지 다들 이런 거 이제 통계 저번에도 낸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8월부터 해서 9월 지난주까지 이렇게 빠졌을 때, 그러니까 오르고 7월까지 오르고 요 기간 동안 빠졌을 때 나머지 기간 동안은 아 오른 날보다 빠진 날이 더 많다 이번 주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음, 마지막 주에는 올라도 얼마 안 오르고 빠지면 많이 한 1%대도 빠지긴 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어, 그다음 완전히 이제 10월, 11월, 뭐 12월로 보면 7번 중에 한 번, 그러니까 7번 업, 한 번 다운, 6번 업, 2번 다운.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이 나름 괜찮았죠, 그죠? 그 음, 확률상, 네. 확률상 괜찮았고 전체로 보면은 뭐 8번 다 올랐다. 100% 이제 오른 거죠. 3개월 동안 보면. 네, 그래서 뭐 나쁘게 보이진 않는데 요런 구간이 있고 이제 10월에는 나름 또 뭐 가끔씩 악몽적인 부분도 있었으니까 뭐 그거까지 참고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에, 요런 어떤 패턴을 보면 그래도 뭐 이제 9월이 다 지나가면 추석이 지나면 그래도 좀 숨쉴만 하지 않냐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러니까요.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셧다운이 있다 보니까 좀 어떻게 될지 좀 셧다운.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게 좀 보고요. 그다음 이 그림 보시면은 일자리하고 S&P 500이 같이 움직였는데 일자리가 급하게 이제 빠지는 가운데 얘가 좀 적게 밀렸다. 그러면은 이게 양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강했는데 한 20몇 년간 강했다가 최근에 약간 벌어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다음에 이렇게 상관관계를 가질 거냐.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차이는 이때 뭐랄까요? 정부가 이제 공적 이런 채권 발행을 통해서 이제 보조금 주고 막 부흥을 저걸 붐을 시켰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수렴하는 과정이 한쪽이 빠질 건지 이렇게 모일 건지 이런 것도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지금 4.5가 갔는데 여기가 평균이 그러니까 1790년부터 해서의 10년 금리 평균이 4.75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건 아닌데 이런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이때 상당 기간 그러니까 이거 되게 과거 같잖아요. 1980년대 뭐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뭐 베트남 이후로 막 2차 전쟁이 일어나면서 금리가 공황오면서 막 치솟았고 이거 때려잡으려고 뭐 금리를 소위 말하는 이제 볼버커가 때려잡고 이제 그린스푼이 나오고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 그 그렇죠. 구간에.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저금리 시대
네,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제가 볼 평균 이 구간을 봐서는 저금리 시대를 완벽하게 뭐 벗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뭐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이 그림만 봐서는 아직까지는 아닌데 이걸 넘어가게 되면 만약에 5%를 보는 그런 시대가 되면 진짜 이제 딴 세상에 사는 거죠. 예, 음, 다른 세상에 사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짧은 것 같지만 기간마다 몇십 년씩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약에 이제 금리가 위에서 놀게 되면 진짜 이제 다른 세상에 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불안불안한 게 이제 그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소위 말하는 그 온라인 배팅에서 대통령이 될 확률이 처음으로 이제 앞섰습니다. 아, 참, 네, 처음으로 참 앞섰고요. 문제인데요. 예,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내년에 맞물려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런 것도 변수 작용을 하긴 해야 하잖아요. 단기적으로. 긴 단기적으로 하죠. 단기적인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켜보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거의 뭐 아무리 기소하고 해도 나올 거라고 하니까 뭐 또 그 다음에 또 지지도가 높아요. 또 의외로도.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지지도가 이제 갑자기 희한해요. 네, 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여기를 억누를수록 그 기존에 있는 지지 세력을 더 이제 단결시키는 똘똘 뭉치게 아,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이상합니다. 참, 진짜. 네, 하여튼 예, 그렇고요. 그 다음은 예, 그 달러 계속 강한데 이제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죠. 그러니까 지금 네, 계속 강할 걸 예상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반대편은 유로는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네, 유로는 음,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시장이 결국에는 이런 고금리 이 장기화에 대비해야 된다는 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의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고금리 장기화. 이 음, 말은 앞서 여기 넘어서는 것도 대비해야 된다는 뭐 뜻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이제 묶어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뭐 시장에는 여전히 이제 부정적 반응인 것도 맞고 또 하나 이제 한 이야기가 새로운 금리 체계다. 음. 그래서 이 고금리 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포커스가 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고금리의 영향은 당연히 안 좋은 부분이죠. 차입 시장, 그 차입 비용이 많은 상승에 부담이 되는 주식은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 달러나 뭐 그 최근에 들어서 보면은 원래 예, 달러가 약세의 흐름에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뭐 중국도 그렇고 뭐 이게 결국에는 과거에는 수출을 미국으로 하면 그 대금이 이제 달러를 받아서 와서 위안화로 환전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이렇게 또 나가고 그걸 또 이제 미국에서는 이 채권을 팔아서 뭐그 사주고 뭐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쳤는데 이런 과정이 이제 거의 끊겼잖아요. 음, 채권 그러니까 많이 이제 더 이상 안 파니까 뭐 달러가 그게 좀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관계가 끊기면서 약간 이상하게 가죠. 왜냐면 뭐 미국이 지금은 워낙 좋으니까 이제 달러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 그래도 좋은 상황이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뭐 달러 강세를 피할 수 없는 부분에 있고 어, 그런데 이제 뭐 금리가 이제 높으면 또 당연히 이제 환율이 아, 강세로 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자금이 미국으로 이제 끌려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금리를 향해서 모든 자금이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 이제 같아도 미국으로 가죠. 왜냐면 금리가 높으니까. 당연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 전체적으로 빼고 다 힘들어지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나마 여기서 이제 놀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음, 대부분. 그리고 만약에 계속 어려워지면 거기서도 더 안전한, 소위 말하는 현금이 많은 주식들, 현금 보유를 많이 한데, 뭐 이런 쪽의 주식들로 이제 좀 또 압축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요거는 그 앞서 말했던 셧다운. 그러니까 셧다운 할 확률이 한 69% 정도 지금 통계상 나온다고 하는데, 요게 만약에 셧다운이 일주일, 그러니까 합의에 일주가 걸리면 계속 한 0.2%씩 그 소위 말하는 GDP에 그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 어, 연율로 기준해서 쭉 영향을 미치는데, 보통 이게 그러니까 최대로 이제 막 완전히 거의 뭐 끝까지 몰고 갔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8%, 그러니까 거의 3%에 가까운 씨.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건 뭐 이 정도까지는 생각 안 하겠지만, 블룸버그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 그러니까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0.4%인데, 지금, 잘못하면 이건 이제 제로 내지 마이너스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셧다운이 이제 뭐 10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이렇게 되면 이걸 이제 마이너스 끌고 가게 되면 당연히 주식 시장도 아까 봤던 그런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겠죠. 왜냐면 네.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인데 주식이 좋을 게 없겠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내서 영향이 적어야 된다. 어,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지금 그리고 이건 이제 그 옵션 쪽에 감마의 어떤 그 익스포저 노출인데 당연히 마디마다 가장 많아요. 4,300에 지금 가장 많은 포지션이 걸려 있어서 감마가 이제 노출되어 있어서 지금 뭐 이거를 깨면 확 밀리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마디마다 이렇게 지지선이 나올 수는 있는데 어 요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잘 지키는지 만약에 안 되면은 좀 크게 밀릴 수도 있는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음, 되고요. 그다음 이제 뭐 채권 하는데 누군가 이렇게 올렸더라고 이거를 이게 지금 오스트리아에 100년짜리가 있대요. 정부 채권이. 100년짜리요? 네. 이거 보시면 오스트리아 오, 100-year government bonds잖아요. 네, 100년 이게 그래서 거는, 채권 가격이 이 당시에 이제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원래 100에서 출발을 하던 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더블이 난 거죠. 이게 100년짜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예. 이 듀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시소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100년이면 거의 뭐 여기 있는 거니까 이 와, 지렛대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조금만 내려도 여기는 확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요. 더블이 났다가 금리가 확 내려오니까 지금 35.73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잡은 아, 사람은 거의 뭐 끝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끝난 거죠, 뭐, 네, 예. 그래서 듀레이션의 힘이 이만큼 무섭다. 음, 지금 채권이 이런 정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채, 뭐 특히 미국 같은 경우 30년짜리 이런 거는 네. 당분간 뭐 더 좀 더 이제 힘들어지는 구간이지 예,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이건 극단적인 걸 좀 보여주는 거고요. 음, 그 다음은 요거 이제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서 오늘도 중국도 그렇고 오늘 이게 중국부터 하면 오늘 홍콩 쪽에 이제 중국 부동산 디벨로퍼들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거든요. 전부 음, 다시 이제 급락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어, 중국도 이렇게 있고, 또 오늘 또 보니까 지금 샌프란시스코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어, 샌프란시스코도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동산 시장 쪽에 지금 보시면은 이 기사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도 지금 공실률이 다른 때보다 이제 다른 전국 전체 공실보다 2배가 많대요, 여기가. 제목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2배나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이 임대인에 대한 대출을 철회하고 있대요. 음, 오피스. 그래서 뭐, 또 이제 한 120억 달러에 달하는 채권도 지금 떠안고 있고 이래가지고, 뭐, 이건 또 리모트 워크랑도 연관이 있을 거고,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제 외부로 이제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뭐, 이 샌프란시스코, 특히 이제 뭐, 실리콘밸리 같은 뭐 이런 쪽에 어떤 그런 거를 굳이 이제 여기서 해야 되냐 하면서 이제 떠나는 기업들도 많다고 하니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대중이 떠나고 그러니까 소매점도 문을 닫고 여기 캘리포니아 주정부 수입도 줄어들고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이 출근하는 이 어떤 대중교통 이용도 뭐 61%나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또 이제 부동산이 또 안 좋아지고 지금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기사 내용이 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지금 여기 뭐 오피스 안에 이제 사람이 없어갖고 전부 이런 모습을 뭐 찍은 것 같은데 아까 여기 보시다시피 이 비율이 지금 2배 넘게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라 에, 지금 부동산이 결국 또 한번 문제가 되나? 뭐 이런 그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요건 뭐냐면 어 이게 불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후 변화가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이제 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기후가 막 캘리포니아 쪽은 이 내용이 이거죠. 캘리포니아 이쪽은 산불이 많이 나다 보니까 사람 살기가 이제 또 힘들어지고 만약에 먼 미래겠지만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살지 않던 그 가운데로 이렇게 좀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땅가 이게 부동산 어마어마 비싸잖아 해안가에. 네. 비싼데 결국에는 사람이 못 사는 곳이 안 되나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너무 먼 이야기인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그 부동산이 너무 비싼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좀 비싼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 지금 휘발유 가격의 그래프거든요, 이게. 그래서 역사적으로 최근에 2달러, 그러니까 가솔린 가격이 2달러 미만으로 간 게 3번 있었답니다. 3번. 음, 예, 금융위기, 그다음에 대공황 때, 그다음 뭐 그때가 그리고 이제 오일 유가가 급락했을 때, 그다음에 여기가 코로나 시기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플로리다인가 뭐 거기 있는 사람인데 이 2달러를 다시 만들겠다 뭐 이런 기사인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 가운데 이걸 내릴 만한 요인이 없다는 거죠. 반박이 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리는 거는 꿈에 불과한 거죠. 꿈. 지금 이 추세가 지금 4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되게 어려워지는 구간이거든요. 어, 예,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 기준으로 어, 어, 원유를 생산하는 그 국가별 이 그림을 보면 미국이 제일 많아요. 근데 미국도 이제 이걸 더 안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그 비축유도 조금 다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 잠그는 거하고 지금 러시아가 그다음 잠그는 거 이게 영향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거 다 합쳐도 웬만한 영향력이 없어요. 그 음, 생산량을 보시면 1, 2, 3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둘이 잠그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구조가 지금. 이 생산량의 그 비중을 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고 오늘 또 러시아가 그 휘발유랑 디젤을 수출을 금지하는 뭔가를 내놓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그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또 우라늄 관련해서 폴란드가 최초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승인했답니다. 네, 원자력 그래서 발전소, 네, 지금 요게 나오면서 우라늄 가격이 다시 이제 또 움직일 수 있는데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격 상승, 이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데 이 시장이 되게 타이트하다, 정말 유동성이 없다. 저번 말씀드린 대로 그게 뭐 옛날 후쿠시마 사태부터 해서 코로나 뭐 그다음에 요게 이제 외부 스프라트 뭐 트러스트 펀드인데 우라늄 펀드인데 요거하고 관련도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문제도 있고 러시아 뭐 전쟁 그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100만 파운드 정도 일주일 동안 거래되는 양에서 이 정도 거래되면 이 정도를 만약에 어떤 사고자 한다면 가격이 한 2, 3달러 정도 올라간답니다. 그만큼 이제 음, 타이트한 부분이고 근데 지금 생산자가
현물을 팔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왜냐면, 오프테이크 어그리먼트, 생산자와 그 수요자 간의 거래가 다 끝나서, 지금 시장에서 뭐 거래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 재고가 없대요. 음, 그런 상황이고, 지금 결국엔 발전소를 하는 유틸리티 업체들이 상당히 이제 약간 패닉까지는 아니지만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최근 가을 시즌,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지금 장기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때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또 뭐 보면은 좀 빠지는 타임 다시 막 올라가거든요. 오늘도 지난주에 보니까 신고가를 기록하고 막 이러는데, 우라늄 쪽, 그러니까 원자력 쪽은 계속 뭐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반도체,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2024년에 이제 좀 성장하는 쪽, 그나마, 여기는 이제 레비뉴, 매출 성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는,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크로스 프라핏으로 나눈 이 값, 이 멀티플이 낮은 거는 슈퍼마이크로예요. 엔비디아는 좀 높은 편이고, 어,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뭐, 매출은, 요런 쪽은 매출은 적은데 이제 멀티플이 높은 쪽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게 이쪽인데 관심이 결국에는 높은데 좀 적게 저평가받는 게 뭐 요거일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테슬라는 지금 게리백이라는 사람이 이 전망치를 좀 낮게 내놨어요. 3분기 딜리버리를. 그러면서 지난주에 빠졌는데 계속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긴 해요. 결국에는 판매 대수가 인도 대수가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우려를 좀 보고 있고. 뭐, 옵티머스는 뭐 내놓은 거 다들 보셨으니까 보면 되고, 아마존 엔스로픽이랑 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게 뭐냐, 다른 거 뭐 어쨌든 서로 간에 얘는 AWS의 클라우드를 써주고, 얘는 얘를 통해서 AI 서비스라고 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진영하고 구글의 이제 뭐 제미나이 뭐 이런 진영, 아마존이 이렇게 형성되고요. 그다음에 메타가 라마 자체. 그러니까 여기 둘은 자체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진영이 AI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지형을 형성한 거죠. 결국 대기업이 다 하는 겁니다. 네, 음,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이제 메타가 어 뭐, 이 AI 챗봇을 새로 개발해요. 특히 이제 젊은 사용자들, SNS에 많이 들어가는 생성형 AI 봇을 지금 내부 테스트 중인데, 소셜 미디어 쪽으로 해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 봇을 새로 내놓는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은 계속 경쟁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애플은 지금 인도에서 생산 대수를 지금 5배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네. 지난해 약 70억 달러 정도 생산했는데, 5년 이내에 이제 뭐 400억 달러 이렇게 늘릴 거고, 그러다 보니까 폭스콘에서도 인도 직원을 지금 3만 5천에서 20만 명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인도에서 아이폰 생산이 그러면 25% 정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그림은 뭐 각 OTT별로 소위 말하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방법인데 뭐 이 규모 면에서 이제 넷플릭스를 따라잡기가 이제 어려운 구조죠. 오리지널 비중이 계속 넷플릭스는 좀 커지고 있고 뭐 아마존도 이제 커지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요건 스포츠 부분이고 근데 디즈니 보시면은 오리지널이 많기는 한데 여전히 뭐 넷플릭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적은 편이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전히 조금 제휴나 뭔가 볼 게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볼 게 음, 없다는 내용이 이렇게 차이 나지 않나 싶고요. 요 그림은 뭐 앞서 이제 오랫동안 이게 뭐냐면 시간을 소유하는 게 이제 타이밍을 잡는 것보다 이제 뭐 낫다는 그거는 뭐냐면 주식을 사서 마켓 타이밍에 맞춰서 한 달 동안 보유했을 때 이길 확률은 62.6%. 뭐 해서
길게 가져갈수록 이제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 결국 이렇게 오랫동안 보유하는 건 쥐수 아니면 어떤 최고 기업만이지 모든 주식이 그렇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흐름에 그러니까 장기 보유가 답인 거는 좋은 종목을 골랐을 때인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잘 이해하셔야지 모든 종목을 사놓고 끝까지 보유하면 된다. 뭐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주가를 견인하는 걸 보면 10년 동안의 어떤 견인 요소에 가장 많은 건 매출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하는 거죠. 매출 성장이라는 건. 매출 성장이 음, 미치는 부분이 74%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진이 15%. 그러니까 마진이 중요하다가 한 10년 되면 이제 매출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흐름이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뭐 아시겠지만 이 지금 멀티플이나 뭐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중요했다면 결국 끝까지 이렇게 주가가 좋으려면 이제 매출이 높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 좀 새로운 거라 뭐 그냥 넘어가죠. 이거 나사에서 그 소행성에서 이걸 채취해갖고 유타에 무사 기한했다는 건데 음, 요거는 왜 했냐면 최근에 그 뭐 원자재 이런 게 결국에는 부족하지 않나? 뭐 그 지구 내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뭐 AI든 그 기술이든 기술 테크든 뭐 2차 전지든 모든 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희귀금속이든 그런 게 다 원자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과연 이제 그게 가능한가? 아, 지구에서만의 그 생산으로. 그러니까 미래의 장밋빛 전망을 다 채울 만큼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음, 이제 이런 쪽에도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여기서 그 새로운 광석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잘 되면 좋을 것 같긴 해요.